기술사업화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여 그 과정에 기술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연구개발을 하고 또 제품을 만들려면 새로운 기술을 좀 적용을 해야 기능이 고도화되겠죠. 이제 그런 과정을 협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넓게 보면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굴하냐, 또 아이디어를 발굴한 걸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 속에 공정을 좀 바꿀 수도 있고 혁신할 수도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포함. 또는 제품을 뭐 1년 정도, 2년 정도 쓸 수 있는데 뭐 배터리나 뭐 디자인을 조금 강화해서 한 5년 더 쓸 수 있게 만든다. 뭐 또는 좀 다르게 결합 상품들을 통해서 뭐 부품을 좀 분리하거나 아니면 응용해서 덧붙여서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뭐 번들링, 언번들링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그런 활동까지도 다 포함한다 라고 해서 사업화의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사업화의 유형들로 보면 수익이 생기는 과정이 사업화 과정이고 기술을 혁신하는 과정도 사업화 과정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돼 있다 보니 기술이 넘어가는 그 행위들, 뭐 기술 이전이나 실시권 허락을 하는 거, 뭐 요것도 한 유형이 될 거고 넘기지 않고 내가 직접 한다면 이라면 주체적으로 보면 내가 독립하는 거, 창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자금을 합쳐가지고 뭐 지원을 좀 받아서 별도 회사를 만든다는가, 아니면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 투자를 해서 그 기술의 사용권을 미리 확보하는 거, 그 뭐 기술지주나 투자 행위가 되겠죠. 또 인수합병이라는 화두들도 있을 거고, 또 기업 내부에서 좀 기능들을 분리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면 분사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상품까지는 안 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연구 과정이 되게 필요하겠다. 데이터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한다면 공동 연구로 또는 기술 지도를 받는 방식으로도 혁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화 유형이 생각보다 좀 넓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업화하는 과정에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이 지식재산권인데요. 일단 지식재산이란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면 지식재산은 기업의 가치를 크게 좌우시키는 요인이기도 하고 또 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화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또는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법률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권리권이 되어 있어요. 일단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보면 인간의 지식 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결과물인 무형자산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기술, 능력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문서화할까, 증서화할까, 뭐 보통 증권화한다고 하는데 증권화하는 방식이 이제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저작권 뭐 등등으로 유형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소비자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브랜드, 기업 문화들도 지식재산권으로 일단 포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식재산권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다 보니 법률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괜히 부당한 또는 부정한 행위들이나 경쟁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식재산기본법이라는 걸 설립해서 재산권의 가치를 잘 실현하고 보호하고 또는 잘 육성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는 저작 창작물에 의한 권리하고 영업 표시에 관한 권리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산업재산권이 통상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산업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들이기 때문에 보통 산업재산권 하면 제조업 기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서비스나 창작에 의해서 수익을 만드는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웹툰 뭐 이런 것들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소설 또는 뭐 영화를 만들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그건 뭐 기술적으로 고도한 걸 수도 있지만 그 감성적으로 소통하는 것 때문에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작권이라는 범위로 조금 산업하고는 다르게 생각했던 건데 이게 이제 새로운 신지식 신산업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회로 설계 부분들 칩을 인베디드 칩으로 만드는 것들 원칩으로 만드는 것들도 산업 경쟁력이 되어 있어서 회로 배치권이나 그거에 대한 뭐 패턴들 보호해주는 거 반도체 직접 회로에 관한 법률로 회로에 대한 설계권들도 재산권으로 인정을 하고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농작물에 대한 화두들도 있는데 뭐 씨 없는 수박이나 포도 이런 것들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과학기술의 산출물이고 기업의 연구의 산출물이라서 이런 거는 공학적인 거지만 그래도 생물의 DNA를 바꾸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요걸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종묘법 안에 식물 신품종 부분들도 저작권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등록이 되면 재배하면 로열티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즘 뭐 유통 온라인에서 고객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고객의 소비 패턴들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적시에 또는 적절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들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새로운 산업의 영역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표권은 같은 업종에서의 사업들을 구별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인데 상인들, 개인들을 입장에서는 지역에서만 할 거 아니에요. 뭐 무슨 동네에 무슨 골목식당, 뭐 누구누구네 가게에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상표로 모두 다 방어하면 만약에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런 것들을 만약에 상표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TV에 나오는 백종원 아저씨는 뭐 이해가 되지만 동명이 있는 분이 골목 식당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마침 그분도 요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그러면 불합리한 침해를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인의 보호, 자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권, 가게 이름을 쓰는 것들은 상법에서 상표법하고는 좀 달리 상법에서 보호를 해주자. 그래서 상호 등록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좀 확장하겠다. 상품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상표권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그 상품의 유형이 좀 다르다. 그러면 디자인을 만들어야 될 거고 제조하는 장비들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다. 그럼 실용신안 또 제품의 레시피나 핵심 알고리즘들이 있다. 그러면 특허권으로 또 그 안에 무슨 로고나 스토리라인이 있다. 그 다음에 레시피가 있다. 그러면 저작권으로 그걸 뭐 전자칩으로 만들면 뭐 회로도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체계나 형태들이 좀 다양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한번 다시 보면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지금 확장하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반도체 회로 설계,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신품종 보호 관련된 것들이 포함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지식재산권 안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거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이 이제 가장 핵심이니까 한번 화두로 보면 특허권은 기존의 물건이나 제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획기적일 때 다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여기에 유럽하고 아시아는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미국 특허는 조금 제도가 달라서 하늘 아래 모든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빨리 외우는 방법, 그다음에 계산 빨리 하는 방법, 식물 잘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은 기술 사상은 될 수 있지만 뭔가 법칙적으로 자연법칙이라고 하면 연력학이든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지구과학이든 이런 논리, 이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론 없이 경험상 밤에 책 보는 방법 이런 거는 없잖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유럽하고 동아시아, 국내, 아시아권하고 유럽권은 안 되는데 미국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골프채를 이용해서 홀이론 치는 방법, 공 한 번에 150m 날아가게 치는 방법, 그러면 손 잡는 방법, 야구로 얘기한다면 홈런 치는 방법, 그런 게 이제 특허로 등록이 되면 홈런 치면 로열티 다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특허로 등록이 미국은 가능해요. 근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등등은 안 됩니다. 그거는 행동에 대한 역할들만 적용돼 있어서 자연법칙을 위반한 거 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게 아닌 거로 보고 있고 기술적 사상도 아니고 그냥 기능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된다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산업상에서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형태나 구조, 조합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건 실용신안으로 일단 고려해 볼게 라고 하지만 여기서도 기술적 창작이 있어야 되고 자연법칙을 일단은 적용을 하는 걸 전제로 하나 약간은 이해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또 산업상 당연히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예시로 많이 적용이 돼 있고 예로 둥그란 연필을 육각형이나 오각형으로 만들면 그건 자연법칙을 이용한 건 좀 아니잖아요. 육각형이 만든 게 자연법칙이냐? 이런 건 아니지만 디자인 형태를 바꿔서 이렇게 굴러떨어지지 않게 했다.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부분은 실용신안이라는 유틸리티라는 개념으로 권리를 주고 있었어요. 유럽하고 특히 이제 선진적인 국가의 기술을 응용하는 국가. 실용신안이 이제 제일 먼저 활용된 게 독일인데, 영국하고 프랑스 기술을 카피해서 뭔가를 만들다 보니까, 카피는 이렇게 응용을 잘 하는데 원천 기술에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요건 우린 실용신안이라고 좀 작은 특허로 인정해 주라. 그러면 미리 사전에 실제 원 특허를 가진 사람한테는 동의를 받아라. 로열티를 내고 응용해서 쓰는 건 아무 말 안 할게. 이제 요런 협약이 돼 있는 게 유틸리티였는데 요게 일본으로 들어왔고 일본 거를 한국도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 한국에는 아직 유틸리티라는 실용신안 제도가 존재합니다. 차츰 요 권한을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연결 운영 중입니다. 디자인은 좀 이쁘게 좀 아름답게 만드는 인간의 시각을 좀 더 자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물품의 형태나 모양, 색채 이들의 결합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 이제 가끔은 소재 어떤 물성의
재료를 사용했는가도 기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디자인권이 요즘은 좀 더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 상품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똑같은 상품이 여러 번 돌면 안 되니까, 카피 제품들이 막 돌면 안 되니까 상표를 등록을 받아서 기호나 도형이나 문자 등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잘못 카피하면, 용어를 잘못 쓰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전에 아디도스와 아디다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 제품을 비슷하게 유사 상표가 나오면 그거는 상표권 위반. 네, 요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최근에는 상표를 먼저 선점하고 운영하는 경우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나이키도 나이스 뭐 이런 제품들 예전엔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지금은 이제 불법이죠. 그렇게 쓰면 상표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권리권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R자가 써 있는 거 라이트가 돼 있는 거예요. 권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너무 범용적으로 알게 돼서 상표권이 없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몇백 년 된 거니까 그건 인정해주자. 뭐 고려자기 이런 걸 상표권 등록을 하진 않지만 그거는 뭐 명확하잖아요. 누구 건지 또 어떤 상품인지 알고 있고 그걸 누가에게 독점권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 범용으로 사용한다. 그다음에 지역의 특산물을 상표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영덕대게 그러면 그거 다른 사람한테 권리권을 주면 개인에게 주면 영덕에 잡힌 대게를 다 이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일반적인 명사기 때문에 등록을 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특성을 아예 부각을 해서 지리적 상표를 사용하게 하면 뭐 영덕에서 나오는 뭐 붉은 대게, 영덕 홍불개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썼다면 그거는 등록 인정을 해줍니다. 산업재산권의 핵심은 존속기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허와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이렇게 구별을 좀 해보면 특허는 전세계 공이 20년으로 유지가 되어 있고 농약이나 약품들, 실험 실습 인증이 필요한 기간이 있다면 5년 정도를 조금 더 추가해줘서 최대 25년까지 유지가 되게 되어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공지 상태, 공연의 상태라고 해서 모두가 쓸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에게 권리권을 독점적으로 주되 그 기간이 소멸하면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끔 공유한다. 이게 기본 철학이에요. 그래서 유효기간들이 설정이 되어 있으나 상표만이 좀 다릅니다. 상표는 처음 시작할 때 10년을 유지하게 해주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확보할 수 있어요. 상표는. 그러니까 거래가 되거나 상업화가 되면 이제 파괴력이 있는 건 상표가 된 거죠. 물론 그 안에 기술, 테크닉이나 엔지니어링 기술이 있다면 당연히 특허권에 있어야 될 거고 이게 상품으로, 유형적 상품으로 보여진다면 물품의 형상이나 색채나 모양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디자인권이 있어야 되겠죠. 또 그 기능이 특허보다는 약간 수준은 낮지만 모양이 좀 있다. 그러면 실용신안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 실용신안은 요즘 이제 디자인으로 통합이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활용도가 예전만치 그렇게 좋아지진 않아서 디자인권으로 통합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뭔가 산업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특허 디자인, 상표까지는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